지난주 목요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한 일본 하야시 외무상은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냐는 야당의 대정부 질의에 어떤 것도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답을 합니다. 여기 일본 유신회의 미키 내 의원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징용공 소송 문제는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은 피해자다. 강제징용은 없었다. 오히려 일본이 피해자다. 이 어처구니 없는 역사 왜곡에 우리 정부가 항의했다는 뉴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의 못하죠.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결국 같은 뜻이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일본 초계기 도발 이런 이슈를 일본에 맞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익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는 정부라면 강제징용 이렇게 처리할 리가 만무하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Pumping Deutsche Motors for Julian Mom. Tell her 12 o'clock is time for dumping. 80,000 shares, $3. Deutsche Hedge Motors. Pumping, dumping motors. On va se voir à midi. Manipulation des courses boursières. 80 000 actions. Deutsche Motor. 3300 won. Manipulation. N'oubliez pas notre technologie. On va manger tout secrètement. Oh là là, Julie.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관세청이 어제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10일까지 무역 적자가 228억 달러. 두 달 열흘 만에 벌써 작년 한 해 무역 적자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35.3% 줄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6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그 결과 IMF 1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보다 올해 1월 한 달 경상수지 적자가 더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상반기 내에 작년 한 해 무역 적자를 넘어설 추세인데 정부는 오히려 올해 2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운동, 국내 여행 붐업, 관광 활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의 국가 정부가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과 해외여행 자제를 말하는 겁니다. 참 웃기고 들리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일본 윤 대통령 최고의 환대 오모테나시는 128년 역사의 돈가스집. 윤 대통령이 내일 일본을 방문하는데 긴자거리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 후 2차 만찬을 128년 된 돈가스집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일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하는 일본식 최고의 환대라는 기사입니다. 우리 국민 다수가 굴욕적 친일 매국이라고 비판하는 강제동원 해법을 일본에 선물로 안기고 과연 일본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지 궁금해할 이들에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최고의 일본식 환대를 받는다고 기사를 쓴 건데 누가 그래요?
최고의 환대라고. 긴자거리의 그 집에서 일본 돈가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돈가스가 일본 전통 음식은 아니니까 우리로 치면 일본 내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겠다는 일본 총리가 한국에 왔는데 명동의 원조 부대찌개 집으로 데려간 셈이죠. 뭐가 최고의 환대예요.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 뻥이라도 치지 말자.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나요 8만주 살짝은 데이트 또 잊지 못했어 거리는 딱 걸렸네 또 잊지 못했어 나로 씹어 나로 씹어.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소위 반격 능력이 담긴 국가안보 보장 전략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을 했는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우리 대통령이 이해한다고 한 것도 큰 문제지만 작년에 개정된 일본의 국가안전 보장 전략에는 반격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해한다는 말은 향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할 때 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일본 국가안전 보장 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걸 몰랐다면 그것도 모르면서 이해한다고 한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실격 사유인 것이고, 그걸 알았다면 우리 영토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독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어야 했던 일이라 더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되겠죠.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차라리 우리 대통령이 무지하길 바라게 되는 건 또 처음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나요 8만주 살짝쿵 데이트 또 잊지 못했어 또 잊지 못했어.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 발표하며 일본의 호응 조치가 있을 거라고 했지만 일본 호응 조치는 없었습니다. 강제징용과 상관도 없는 한일 기업 유학생 기금을 마련하겠다 했지만 그마저 일본 참여 기업의 발표 없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오보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했죠. 역대 내각에는 위안부 없었고 강제동원 없었다는 아베 내각도 들어갑니다. 실제 기시다 총리는 그 말 바로 앞서서 강제징용 문제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했는데, 이는 한국에서는 강제동원이라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돈 벌러 온 것이라 그냥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일 뿐이라고 했던 아베의 말에서 그대로 따온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공동선언문도 없었죠. 대통령실은 시간이 촉박했다 하는데 일본이 우리 요구사항을 하나도 안 들어줬겠죠. 그래서 합의가 안 됐겠죠. 대신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 없다,
지소미아 정상화를 추가로 일본에 선물로 알려졌는데 되돌아온 건 위안부 합의 이행하라는 요청이었죠. 참사도 이런 참사가 없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